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이런 영상과 관련된 강제 동원과 관련된 이런 기업을 전범 기업이라고, 제가 발음이 이상하네요. 전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치 범죄 기업.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독일도 뭐 A급 전범, B급 전범 이래서 전범 재판이 있었고, 나치와 학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이 됐고, 일본도 그렇게 사형이 됐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전범으로 분류돼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신격화돼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묻죠. 막 정치 전범들을 되게 좀 막 추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독일하고 일본이 좀 그런 게 달라요. 독일 같은 경우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런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BMW, 포르쉐, 벤츠, 뭐 아무튼 그런 우리가 들어봤을 듯한 되게 유명한 그런 독일의 자동차들도 전범 기업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엄청나게 진짜 보상을 해줬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줬냐면 자기네들이 전범인 거를 그냥 밝혔고, 보상의 차원이 진짜 다들 찾아내서 그 자기네들이 피해를 줬던 그런 유족들을 찾아내서 유족들의 자식들의 교육비까지 줄 정도로, 장학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상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시신도 양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본의 전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범 기업 알아보고 뭐 우익 기업 알아보면서 내가 모르고 썼던 게 있었구나 하고 저도 좀 후회스럽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몰랐을 때 모르고 쓴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강제동원 전범 기업들, 지금 현존하는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들어보시면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그냥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 현대차들의 그 엔진이 미쓰비시에서 만든 거였어요. 그 시리우스 엔진이라고 옛날 현대차 막 포니부터 해가지고 옛날 구형 현대차는 아직도 미쓰비시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기업의 뭐 닛산, 마스다, 닛산에서 아마 닛산에 관련된 게 안타깝게도 하이테크 펜 있죠. 파이로트가 닛산 그 계열사예요. 나 그 고등학교 때 하이테크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근데 몰랐어. 근데 일제를 쓰면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고 잠시만요. 저 때는 펜이 하이테크가 진리였어요. 그때는 하이테크만큼 좋은 펜이 없었어. 모두 후회합니다. 예, 그리고 마스시타 전기는 뭐로 이름을 바꿨냐면요, 파나소닉으로 바꿨습니다. 파나소닉 써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파나소닉 CD 플레이어 있었거든요. 또 저 어릴 때는 CD 플레이어가 웬만하면 일본 거 거의 다 썼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타, 가네보, 모리가나, 기린, 리갈. 자, 보시면 모리나가 제가 여기 있죠. 그리고 가네보. 저도 앞으로 가네보 화장품은 웬만하면 안 쓰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옛날에 가네보 폼 클렌징 쓴 적이 있었는데 안 써야겠다. 그리고 모리나가는 제과점인데, 모리나가 제과에서 만든 거 다스 초콜릿 들어보셨어요? 다스 초콜릿? 다스 초콜릿이 모리나가 거고, 모리나가는 캐러멜로 유명해요. 모리나가 하이츄 초콜릿이 우리나라가 그거를 좀 따라해서 만든 게,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 게 이제 마이쭈죠. 그래서 모리나가는 마이쭈가 하이츄를 따라했다고 막 재판도 걸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 모리나가 제과가 전범 기업이었고, 이 모리나가 제과에서 왜 2월 14일이 이제 발렌티노 성축일이긴 하지만 하필 또 안중근의 사형 선고일에 이렇게 막 발렌타인데이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열고 막 이렇게 막 상수를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렌타인데이를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발렌타인데이를 만약에 누군가한테 고백을 하고 싶고 그렇다면 굳이 초콜릿을 주는 그런 모리나가 제과에서 만든 그런 상수를 계속 따를 것이 아니라, 요즘은 부름타인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월대보름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막 정월대보름 때 이렇게 막 남녀가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 풍속이 있었대요. 막 탑돌이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부름타인데이로 부르자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견과류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루 견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봉지에 견과류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주면서 고백하는 건 어떨까? 잣이나 호두나 땅콩을 주면서 우리나라 그런 견과류를 주면서 주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요즘 초콜릿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래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렌타인데이 유래잖아요. 아, 내가 저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발렌타인데이로 그냥 발렌타인데이니까 한번 고백을 해봐. 그렇게 해서 주는 거는 그래, 그렇다 쳐. 근데 발렌타인데이가 좀 약간 변질돼서 사귀고 있는데도 매년 계속 주잖아요. 그냥 발렌타인데이니까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요즘에는 뭐 발렌타인데이 때 뭐 발렌타인데이 그냥 초콜릿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남자친구 시계를 준다던가, 그럼 또 시계를 받은 남자친구는 화이트데이 때 명품백을 또 줘야 되고, 명품백 안에다가 초콜릿 가득 넣어서 준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의미가 변질되고, 굳이 막 서로 돈 쓰는 그런 날이 된 것만 같아서, 발렌타인데이는, 그런 식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좀 더 이제 알뜰하게, 서로 필요한 선물을 준다던가. 그리고 굳이 꼭 발렌타인데이를 고백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면 사귀는 상황에서는 꼭 챙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이 만든 상술이고, 막 초콜릿을 나눠주고 그런 상업적인 상술에는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뭐 부름타인데이 괜찮지 않아? 저는 원래 잣을 좋아하거든요. 화이트데이도 모리나가에서 만든 거예요. 화이트데이는 모리나가에서 이 발렌타인데이가 엄청나게 큰 대성공을 해가지고 초콜릿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나 더 만들자. 이번에는 2월 14일에 초콜릿을 받았다면 남자가 3월 14일에 마시멜로우로 답하자. 남자들도 고백하거나 아니면 초콜릿을 받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달콤한 마시멜로우로 뭐 갚아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답하자, 이런 식으로 마시멜로우를 3월 14일에 주는 식으로 또 캠페인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로 마시멜로우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데이가 된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는 마시멜로우가 좀 생소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탕을 주는. 전 어렸을 때부터 사탕은 좀 별로였었어요. 나는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왜 여자는 사탕을 받아? 이러면서 좀 별로였는데, 어쨌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정말 처없을 때, 학생일 때 그냥 서로 주고받고 그런 거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어른이 된 와중에 막 그런 거 꼭 챙긴다던가 이런 상업적인 상술에 이렇게 놀아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주더라도 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준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뭐 발렌타인데이는 안중근의 사형 선고일이니까 초콜릿 주지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월 14일이 안중근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희죽의 립스틱 처바르기. 입술이 좀 말라서 채스틱 좀 발랐어요. 좀 바르면 안 돼? 그리고 뭐 가능하면 2월 14일에 솔직히 네이버에 실검이 안중근이 오르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실검 오르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우리가 막 한다고 올라갈까요? 어쨌든 2월 14일에 우리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언젠가 한 번은 2월 14일에 실검에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안중근 뭐 이런 식으로 실검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면 올라갑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에 안중근 한번 써볼까요? 가능한가요? 그럼 네이버에 한번 우리 안중근 한번 올려보고 실검 10위 안에도 오를 수 있나 한번 해볼까요? 가봅시다. 고고고. 그럼 안중근 네이버에 실검 도전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저 방송 보시면서 네이버에 실검에 안중근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범기업에 이어서 제가 준비했던 사진 중에 아직도 일본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린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관방 장관인데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일본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명칭이 틀린 거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그거를 제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와, 근데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에 이거 역사 스캔들 2부 강제징용과 위안부 착취에 관련된 그런 걸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근데 댓글이요, 뭐지? 처음에 뭔가 했어요. 웬 영어? 이러고서 몰랐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얘 뭔 소리지? 욕한 건가? 그래서 뭔 소리지? 해서 제가 이거를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아이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야. 이 자식이 뭔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미친 말하고 있는 게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8년 동안 조사하였다. 독일과 일본 전 시에는 비인도주의적 범죄 관련해서 8년 동안 조사하였다. 결과는 2007년 4월에 보고되었는데 일본의 비인간적인 범죄의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나한테 댓글을 단 거야. 비인간적인 그런 범죄가 없다면서 그러면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도대체 뭐며 수많은 사진들 제암리 학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그 많은 그 사진들은 도대체 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막 부들부들한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바로 댓글을 달면 괜히 문법까지 틀려가면서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문법까지 제대로 해가지고 답글을 달아야지 하고 아직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요 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얘가 나는 일본인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클릭을 해봤더니 일본이더라고. 예,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영상만 올리는 일본 애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에 이런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되게 비인도적인 행동이 없었고 범죄가 없었고 한국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직도 이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정말 소름 끼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 우익 단체들은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정말 안타까운 정말 끝나지 않은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일본 애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실제로 제가 겪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 뭐야 저. 영어 잘하시는 분 댓글 좀 써주세요. 그쵸? 나 실감은 좀 힘들겠죠, 그쵸? 자, 어쨌든, 제가 언젠가는 좀 2월 14일에 안중근이란 이름이 실검에 오르는 날이 있었으면 한번 바라봅니다. 원래 일본군 위안부란 명칭보다 원래는 성노예라는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로 쓰는 이유는요, 그대에게님.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성노예란 표현은 할머니들에게 좀 너무 좀 안 좋은 격한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명칭이 계속 위안부란 명칭을 썼는데 다시 또 일본군 성노예란 명칭을 쓰면 좀 혼동이 있다서 아직까지는 일본군 위안부로 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는 이제 성노예라고 쓰고 있어요. 뭐 섹슈얼 슬레이브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쓰고 있네요. 성노예라는 그런 표현이 좀 할머니들에게는 또 너무 직접적이고 좀 거친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할머니분들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전범기업에 대해서 막 얘기도 마무리 짓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범기업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 전범기업 중에서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로 니콘이 전범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니콘 그 DSLR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콘이 전범기업이었구나. 근데 이번에 제가 소니에서 커피 머신을 준다고 해서 소니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래서 소니도 전범기업이면 어쩌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소니는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1946년에 생긴 회사라서 전범기업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뭐 소니가 우익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은데 근데 우익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쭉 나열한 것 중에서는 맞다 아니다 참 뭐 되게 갑론을박이 심해요. 뭐 키티가 우익이다 아니다, 뭐 산리오가 아니다 맞다, 뭐 산리오에 메일을 보냈더니 아니라고 했다, 산리오 회장이 아니라고 뭐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유니클로도 아니라고 발표했기도 했고, 뭐 되게 막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뭐 우익 기업은 뭐 정확한 증거라던가 그런 게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제가 전범기업만 확실한 전범기업만 읽어드릴게요. 쭉 나열해드릴게요. 니콘, 그리고 기린 맥주, 아사히, 파나소닉, 그리고 미쓰비시, 닛산의 그 파이로트 하이테크 볼펜 나오는 파이로트, 가네보, 캐논, 모리나가 제과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전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쓰고 안 쓰고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좀 꺼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뭐 전범 기업과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 좀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 거를 좀 다 안 쓰고 싶은데 또 다 안 쓸 수도 없는 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불매운동을 하자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난 알아도 그래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쓸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이버 실검에 안중근 검색해주세요. 근데 이게 막 시청자 수가 막 몇천 명 되지 않아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기장님이 안중근 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제가 뭐 안중근 요사를 팔아서 제가 뭐 별풍선을 받았나요? 저한테 득되려고 뭐 한 게 있나요? 좋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베베 꼬였어. 2월 14일이 안중근 사형 선고일이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교육방송 해가면서 이번에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 제가 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도 되게 화가 난 부분이 많았고 되게 좀 보람찼거든요. 내가 아프리카 방송 6년을 하면서 이번 방송이 좀 내 스스로도 되게 좀 보람이 되고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편의점 CU도 약간 그쪽 계열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우익 쪽은요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번기업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레서님이 채팅창에서 안중근 의사의 행위가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테러라고 하면 안 되죠. 일본 입장이죠. 테러라는 명칭은 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죽이고 그런 안 좋은 어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거사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퀴즈를 이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는데 요것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 요거를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 할 건데, 요거 무한도전에서 나왔는데 막 진짜 듣다 보면은 정말 울컥하고 슬픈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마리아 여사의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돼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 어머니가 되게 멋지신 게, 솔직히 자기 아들이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던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래도 어머니는 자식 편이거든요. 어떻게든 살길 바래요. 근데 수의를 지어서 보내면서 이 옷을 입고 죽어라. 구차하게 항소하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멋지다는, 정말 슬프고 오히려 막 더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범 기업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가보훈처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를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그 위에 러시아의 그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이 진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유언이었는데, 유언조차 우리가 들어주지 못한다면 정말 나중에 죽어서 볼 낙이 뭐랄까, 정말 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그 부분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목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디 아파트가 생긴다고요? 그 리슨과목 뒤에 묘지터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빨리 찾지 않으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버리면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그러면요, 이제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